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리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올 운명적인 사랑, 어떤 분과 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꺼부기, 두 번째, 파인애플, 세 번째, 부릉부릉이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첫 번째,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부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사랑을 노크할 그 멋진 분은 어떤 분일까요? 운명적 사랑이고 이게 세렌디피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던 그런 인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라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운명적 사랑 어떤 분이냐? 라고 대놓고 물어봤는데 리브라가 나왔습니다. 천칭자리고요.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으니 이분은 천칭자리로 확률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칭자리는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이 천칭자리고요. 천칭자리는 칼디날 사인입니다. 칼디날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라는 가을을 시작하는 별자리입니다. 천칭자리 분들은요, 일단은 룰러, 이 천칭자리를 약간 지배하고 있는 별이 비너스입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도 안에 큐피트가 그려져 있는 거죠. 천칭자리 분들은요,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칭이에요. 그런데 제가 폭넓게 이 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균형이라고 하면은 노동자와 사주,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권리도 있고 하니 우리는 다 동등한 입장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균형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에서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가 한 마리 있는 거죠. 근데 이 거북이를 보고 있어요, 천칭자리 분이. 그런데 이 거북이와 내가 교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와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밸런스가 맞아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북이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그 어떤 울림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이 거북이는 동물도 아니고요, 그냥 물건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천칭자리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그 어떤 것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짝사랑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일단은 짝사랑 자체를 이분들은요,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짝사랑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 왜 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더운 날에 파카 입고 앉아 있어라고 하면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 리브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천칭자리 분들이 무조건 균형이 맞아야 되니 그럼 이별되면 바로 잊는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오랫동안 또 그 아픔을 가져갑니다. 특히나 이제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별이 되면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별자리들보다 훨씬 더 아파하시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운명적인 사랑은 일단 현재로서는 태양궁 혹은 상승궁이 리브라이신 분일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천칭자리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관계가 참 좋습니다. 모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냉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일단 물고기 자리 카드가 하나 나오고요. 물고기 자리 카드. 자, 그리고 6번째 하우스 카드도 나옵니다. 그래요. 자, 물고기 자리와 6번째 집이 나왔습니다. 일단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리브라가. 그렇기 때문에 태양궁이 리브라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상승궁이 물고기 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상승궁은 본인이 태어났을 때 가장 동쪽에서 떴던 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상승궁 같은 경우는 남들이 이분을 바라보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바라볼 때 이런 사람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건데, 일단 6번째 집 같은 경우는요, 건강, 그리고 어떤 생활에서의 규칙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까지 자신의 어떤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운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성실하신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 보통 우리가 술이 꽐라돼서 새벽에 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다음날에 좀 늦게 일어나고 휴일일 경우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칼같이 좀 일어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술을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자신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 그런 성향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일 확률이 높거든요. 6번째 집일 경우에. 그러면 주말이나 휴일에 꼭 이렇게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이런 걸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는 일단은 물고기 자리가 있죠. 자, 물고기 자리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별자리입니다. 그냥 신비롭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속을 전혀 알 수 없다. 눈빛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진다.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고기 자리 분들을 보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해서 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고기 자리 분들이요,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가 물고기잖아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사는 동물입니다. 심지어 사자도요, 백두산 호랑이도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넓은 곳에서 사는 동물이 물고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당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유가 억압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바로 또 뛰쳐나가 버리는 게 이 물고기 자리분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 너무 크거나 너무 적거나 그 안에서 내가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을 과감하게 또 떠나버리고, 막 그래서 너 왜 갑자기 떠났니? 라고 해서 또 슬퍼지고, 그럼 다시 또 재결합하고, 뭐 아무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혹자의 말을 빌리면 사람의 탈을 쓰고 사는 하늘에서 보내진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신양면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인 양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캐릭터일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꺼내왔는데요. 일단은 귀엽게 웃고 있네요.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웃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일단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은 약간 이 눈빛도 약간 물고기 자리 눈빛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간 개슴츠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졸리는 눈빛인데 선한 눈빛이죠. 이분들이 좀 약간 독해 보이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뭔가 이렇게 선해 보이고 이분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궁금함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걸 보면은 주변에서 다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뭔가 어쨌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힌트들을 보고 있는데, 천칭자리는 또 이런 눈빛
안 하거든요. 그쵸. 이분들은 또 똑부러지기로 유명한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승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분이요, 이런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에서는 정말, 뭔가 칼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자를 더 열어보겠습니다. 매니페스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매니페스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매니페스트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창조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라는 게 좀 말이 거창해서 창조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돈가스 집 오픈하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한 부분이죠. 일단은 가게 이름도 정해야 되고, 메뉴도 내가 정해야 되고, 메뉴도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매니페스트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은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뭔가 시도를 하고 그런 분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기도하는 손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랑의 리딩이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6번째 집이 좀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스케줄이 좀 플렉서블하고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지 않고 이런 분이라면 이분하고는 좀 잘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요일이면은 딱 같이 칼같이 일어나서 뭐 어디 뭐 운동을 간다든지 산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분이라고 볼 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는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 간다 라고 본다면 글쎄 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방금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물의 흐름에 따라 간다. 그런 삶을 산다. 그게 바로 또 물고기 자리의 삶이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분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무난하게 그냥 평 좋은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돌발적으로 그 언니 너무 세잖아. 그 사람 이야기도 하지 마.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고 알고 지내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두루두루. 근데 뭔가 이렇게 깊게 발 담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게 물고기 자리 때문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한 장씩. 아이구야, 10개 칼부터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러면 또 이분이 또 슬픈 과거가 또 있었구나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슬픈 과거와 다시 또 이 파이시스를 묶어본다면 지금 현재 이분은 아주 큰 일을 겪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가 옆에 있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7개의 컵이 있습니다. 7개의 컵. 그렇습니다. 7개의 컵. 자, 그리고 나이트 펜타클이 있군요. 자, 참고적으로 이게 여러분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자, 그리고 밑에 킹 스워드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참고적으로 요 카드 킹 스워드가 요 카드입니다. 리브라입니다. 이분은 느낌적으로 천칭자리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무슨 유튜브를 봤는데 뭐지, 제가 만날 운명의 사람이 천칭자리라고 하는데 거기 생일 어떻게 돼요? 생일 한번 말해봐요. 이러면 보통은요, 처음에 만났을 때 생일부터 물어보면은 혹시 무속인이신가요? 다들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일이 만약에 여름이다 이러면 저도 막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 막 날씨가 막 이렇게 덥고 이런 게 훨씬 낫더라고요. 뭐 겨울보다는요. 저는 7월생인데 몇 월생이세요? 라고 하던가 약간 요런 식 뭔지 알죠? 그렇게 가셔야지 천칭자리예요? 별자리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MBTI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MBTI도 참고할 만한
걸로 보지. 왜냐면 MBTI는 할 때마다 바뀌니까. 일반적인 MBTI 말고 돈 비싼 것도 있다면서요. 근데 그건 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MBTI보다는 저 별자리를 보니까 혈액형도 저는 안 보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별자리로 물어보기 위해서는 생일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물어보게 되면은 100% 돌아오는 답이 혹시 뭐 무속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나요? 막 이런 게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번외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분이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물고기 자리가 상승궁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지금 현재 나와야 될 에너지였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힘들었던 한 사랑을 내보내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슬픈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별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자리뿐이라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을 누군가를 통해서 또 털고 싶은 게 또 이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떤 시간들을 다 겪어오고요. 이분들에게도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사이클이 끝이 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팠던 사랑의 사이클이 끝이 나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고 하게 되나 봅니다. 월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길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이클이 끝이 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끝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운명적인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러분이 어차피 이분을 만났어도 사귈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분에게 있어서 아팠던 사랑의 사이클이 하나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지라고 해서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귀면 어떨까? 저런 사람을 사귀면 어떨까? 이런저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분 주변에서 있나 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묵직하고 어디엔가 있어요. 저기 멀리. 보통 네모난 이렇게 큰 방이라고 생각할 때 방 끝에 쪽에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뭔가 말을 걸지 않아도 계속 눈이 가는 그런 것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분에게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분에게 뭔가 친절하게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에게 흠뻑 빠진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겠구나, 내가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분의 그 힘들었던 사이클을 끝내주는 거고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사이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 났으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뭔가 확고합니다. 아주 확고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잘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봅시다. 자, 이랬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분이 뭐 사기꾼이다, 여러분을 돈으로 좀 감아보려고 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정말 난처할 것 같기는 해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Fearless Love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이죠. 두려움 없는 사랑. 여기 흑인 남녀 두 분이 사랑을 나누기 직전이에요.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두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셔플을 했는데요. 얘 하나 튀어나오고요. 아이고야. 얘가 하나 튀어나오네요. 그렇군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이겠죠. 선징자리 이분이 상당히 섹시하고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게 여러분인가?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건물주다. 가능하죠.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특히나 좀 넓은 면적의 건물과 부동산을 가지신 분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동산을 탐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넣어봅시다. 또 떨어지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셔플을 너무 못하나 봐요. 자, 1번 라이더가 나옵니다. 라이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카드를 열어봅시다. 아주 조심조심 셔플을 했고요. 자, 피어레스 러브는 왜 나왔는지, 왜 두려움 없는 사랑이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반지가 나옵니다. 반지, 그리고 아이고야, 집까지 있어요. 반지와 집이다. 그러면은 반지는 약혼식 때 하는 것이고 집은 결혼식 때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자, 나서 봅시다. 그런데 다시 나옵니다. 자, 이게 뭔가 두려움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자, 번호 조합을 찾을게요. 자, 번호 조합을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카드가 나오는 대로 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두려움 없는 사랑은요, 보통은 어떨 때 쓰냐면, 무엇인가 하나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이 롱디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주 멀리 사는 거죠. 뭐 제주도에 산다든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두렵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한 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 그런데 한 분이 사랑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랑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제 거의 식어서 그냥 관계라는 것만 유지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사랑의 감정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볼 때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보통은 이제 원래 사귀고 있는 감정이 없는 식은 사랑을 끝내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 두려움 없는 사랑은 만약에 그것이 끝낼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를테면 그 사랑이 식은 그 관계가 결혼을 해 있는 관계라면, 뭐 사랑 식었다고 다 이혼하고 이러면은 다들 뭐 그냥 이혼들 하고 살게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간에 장애물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어요. 반지가 있고 집이 있고, 요 두 개는 일단은 딱 봐도 뭔가 진지한 관계로 간다라는 의미죠. 반지는 나는 너에게 청혼할게. 나는 너에게 앞으로 진지한 관계로 접근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지금 뭐 썸 타고 이런 거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좀 진지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가족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낫으로 뭔가를 싹둑 잘라내야 돼. 그리고 어떤 아픔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잘라낸다는 것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혹은 지금 여기에 이게 칼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 칼 자체를, 그러니까 나에게 담겨져 있었던 이 낫을, 이 상처를 빼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 나에게 찾아온 여러분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돼. 자, 그런데 혹시나 또 내가 이렇게 칼을 맞을까봐,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지금 카드의 맥락은 뭐냐면, 이분이 뭐 결혼을 한 사람이든, 뭐 두 분이 뭐 롱디를 해서 한 명 뭐 제주도를 살든, 뭐 내가 다시 사랑을 했는데 상처를 받든 뭘 했든, 이 세 가지 경우에서의 공통점은 뭘까요? 망설인답니다. 이 사랑을 갈지 말지 망설인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게 될 것 같습니다. 번호 조합. 자, 일단은 3-4마리가 있어요. 지금 이 카드 안에 12번 카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쪽으로 나오는 카드를 꺼내는데 지금 얘가 나왔어요. 자, 두 분은요, 일단
서로에게 감정은 있고, 특히나 이분이 여러분에게 감정은 있으나, 뭔가 다가오는 부분에서는 조금 망설일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이 꺼낸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얘를 꺼냈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의 카드로 보여요. 나이트 펜타클은 뭐냐면, 너가 언제 와도 좋아. 내가 그 자리에 있을게.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망설이고, 좀 민기적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야, 썸 타자는 거야? 어장관리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떨어진 카드 있잖아요. 얘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가 이 상대편으로 보여져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 근데 이 상대편이, 타워를 봤단 말이에요. 자, 타워는 뭐냐면, 벽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배제하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누군가가, 현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있던 아주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사랑이 거의 식어져 있다. 어떤 것을 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지금 벽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름이가 보는 것은 벽이에요. 뭔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뛰어넘어서 뭘 하고 싶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뭔지 몰라도. 그런 강렬한 욕망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망설이는 겁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요 칼이 나와서 그런 건데요. 그리고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랑도 있고요. 느낌적으로는 어떤 큰 액션 하나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이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이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두 분은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로 지내실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갑자기 반해서 여러분에게 못 참겠어 이렇게 해서 연락한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만날지를 좀 봅시다.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못 찾을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해보아요. 두 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우연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짐꾸러미 카드가 나오네요. 짐꾸러미가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제 버릴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냄새 나는 것들. 이게 지금 버려진 거잖아요. 뭔가 버리는 것,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카드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매지션이 있네요. 자, 여기 매니페스트 카드가 있죠. 마술사가 하는 게 매니페스트거든요. 마술사라. 이분이 마술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혹은 마술을 하는, 기뢰에서 하는 버스킹 있잖아요. 마술도 버스킹을 하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려져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꺼내봤어요. 에너지로 볼 때는요, 매지션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겠다. 뭔가 신비스럽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거든요. 자, 플라잉이 나옵니다. 뭔가 날아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인데 이 카드 안에 비행기 카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날아다니는 것, 새?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드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날아다니는 거니까 드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무튼 좀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런 광경들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사의 조언은 여러분 자신이 되어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탈을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저 되게 조신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활발한 사람이면 활발하다라고 말을 하고,
저는 말 많은 사람 딱 싫어합니다. 저는 조용한 거 좋아해요. 조용하게 있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다라는 느낌인 것처럼 보여져요. 오히려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뭔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좀 요 두 가지가요. 상당히 길거리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길. 길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하고도 좀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멈추지 말아라. 일단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인데요. 그리고 아주 큰 행복이 있을 것이다. 글쎄요, 이분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도 가능하지만 이 돈스탑은 이분과 뭔가를 하는 걸 멈추지 말라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멈추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일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말인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일단 제가 느껴지는 세렌디피티는 뭐냐면 가까이에서 아직 마음 정리 안 됐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듯한 어떤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날 때, 뭐야, 어상관리 아니야? 정말 너무 싫어 저러네. 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꺼낸 요 카드 있죠? 그래, 네가 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뭐 너도 사정이 있겠지. 기다리고 있을게. 천천히 와. 이걸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두 번째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와서 앞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될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제 여러 가지 카드들을 열면서 따라가 볼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찾아보아요. 어떤 분인지.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우스군요. 그래요. 자, 다섯 번째 집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집이 사랑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맨스, 그리고 어떤 누군가와 사귀고 키스하고 손잡고 데이트하고 그 카페에 가서 스무디 시켜서 거기 같이 마시고 있는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집이에요. 자, 그런데 일곱 번째 집은 뭐냐면 그 사랑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간다 라는 그런 느낌의 집이에요. 엄연하게 집이 다른 집이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집은 로맨스, 섹스 이런 것과 조금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지한 관계를 찾기보다는 사랑 자체를 하고 싶은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발전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분이 사랑을 하는 것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레저 스포츠도 있고, 뭐 취미 활동도 있고,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 역시도 누군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겠죠. 당연히 그것이겠지만, 재미 쪽에 가깝습니다. 재미 쪽에 가까운 사랑을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계속 이렇게 오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야, 가벼운 사랑이나 하고 잠자리나 하고 약간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잘못인가요? 그런 사람이 다가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막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즐거운 분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면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상당히 창의적인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다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본인이 리폼을 한다든지
디자이너 컬렉션인데 뭔가 한정판인데 우리나라에선 구하기 힘든데 그걸 너무 비싸니까 뭐 어디 구제를 가서 막 구해오고 아무튼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하는 취미 자체도 뭐 저는 뭐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래서 뭐 남자들 뭐 자동차 이름 다 외우고 뭐 가격 외우고 뭐 재원 외우고 뭐 몇 마력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튜닝 뭐 자동차에 랩핑을 하는 뭐 이런 독특한 취미, 자동차를 개조해서 뭐 안에 오디오 시스템을 바꾸는 뭐 이런 것, 조금 더 창의적인 쪽에 가까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이제 좀 안 맞으실 분이 어떤 분인 것 같냐면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좀 진지하고 뭔가 활동적인 것보다는 좀 정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분일 때는 아마도 이분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다소 좀 표현력이 짧아서요. 고리타분하다. 나는 좀 보수적이에요. 저는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이 그림도 뭐냐면요. 이게 놀이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 간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귀신의 집 입구인 거고 요건 귀신의 집이고 뭐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아무튼 즐거운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분한테는 진짜 좋겠죠. 난 있잖아 지금 골치 아픈 사랑하고 싶지 않아. 뭐 사랑을 했는데 막 눈물이 막 나고 너 없으면 못 살겠고 뭐 이런 거 다 딱 필요 없어. 너 나랑 데이트할래? 너 좀 괜찮게 생겼다. 약간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어떡해. 여기도 써있네. 아이고야. 그렇군요. 5번째 집에 비너스입니다. 자, 5번째 하우스, 5번째 하우스. 같은 카드죠. 같은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5번째 집인가 봅니다, 이분이. 위대한 사랑이라고도 적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5번째 집의 키워드가 로맨스입니다. 러브가 아니에요. 로맨스예요. 차이가 있죠. 러브는 조금 더 거기서 좀 약간 더 상위 단계잖아요. 근데 일단 로맨스가 있어야지 또 사랑은 있는 거니까요. 적혀 있죠. 게임이나 갬블, 그러니까 도박 같은 것에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박을 즐기고 뭐 인터넷으로 뭐 어디 접속해서 뭐 카지노를 막 다니고 뭐 이런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인가 모험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정적이고 약간 고리타분하고 약간 요런 분위기라면은 이분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5번째 집의 핵심이에요.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갬블적인 것, 내가 늘 즐겁고 도전하고 거기서 뭐 실패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당시 재밌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그렇게 접근해 올 수 있습니다. 너랑 재밌어야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안 재밌으면 이분은 떠나겠죠. 약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 심지어 비너스까지 나왔어요. 비너스 사랑의 별입니다. 비너스는요 일단은 아름다움 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일단은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옷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명품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명품 좋아하는 게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게 벌면 그렇게 사면 되죠.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명품을 못 입고 못 갖고 다니는 것일 뿐이지 저라고 왜 그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소 좀 외형적으로 보일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즐거워야 되는데 비너스까지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약간 좀 그 성행위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섹스는 반드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같이 밥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그게 사랑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건 이분 사전에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분 어떤 캐릭터인지 좀 봅시다. 사치벽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요 조합을 보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어떤 캐릭터냐라고 했는데 일단 빨간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혈질이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화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좀
기본적으로는 좀 가깝게 다가가기는 좀 쉽지 않은 분인데 막 수염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스큘런한 분일 것이다. 남성미가 좀 넘칠 것이다. 뭐 그런 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대화로 푼다기보다는 표정으로 모든 걸 관리한다. 나한테 덤비지 마. 싸움하자 이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조근조근하게, 그런 식으로 뭔가 해결을 하시려는 분인 것 같고,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런데, 뭔가, 명품 좋아하고, 그 도전적인 거 좋아하고 이런다고요? 저는 그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왜, 진짜 그 상남자들 있잖아요. 상남자인데, 뭐라고 할까. 원초적으로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냥 끌리는 대로 사는 친구들. 약간 그런 캐릭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끌리는 대로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 표현력이 짧아서 그런 겁니다. 뭐죠? 자, 임신이 있습니다, 임신. 임신 에너지가 있네. 그래요. 자,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임신이 있으니까 냅둡시다. 자, 어떤 누군가의 임신과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임신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임신한 친구, 신랑의 친구일 수도 있죠.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임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카드가 나오니까 누군가를 기대하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 아이를 기대하라는 의미기는 한데 이 말 자체를 그냥 갖다 붙여보면은, 말장난처럼 붙여보면은, 이 사람이 올 텐데, 여러분 앞에 다가올 텐데, 지금 현재로는 프레그넌시다. 즉, 임신이다. 임신은 당장 다음 달에 오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임신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지 올 것이다. 9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이분을 만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죠. 자, 밑에 타로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8개의 동전부터 나옵니다. 8개의 동전. 누가 그러더라고요. 8개의 동전은 소울메이트 카드라고. 자, 그런데 타워가 있습니다. 타워가 왜 나올까요? 자, 그런데 킹컵이 있습니다. 그래요. 킹컵이 있는데, 더 월드가 있네요. 뭐지? 왜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하나같이 약간 2000년대 초반의 그 수목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9개의 펜타클이 있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타로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단은요, 여러분, 타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첫 번째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 카드가 8개의 동전이에요. 자, 8개의 동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프리랜서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피아노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그 열심히 하는 그 일, 피아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이 8개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게 누군가와의 관계를 보는 건데 8개 동전이 나왔다면 여러분의 일과 관련돼서 만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피아노 선생님이라면은 피아노를 하는, 음악하는 사람을 만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딘가 학원을 여러분이 만든다든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무엇인가를 만약에 하게 될 때 그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가게를 개업하려면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일로서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일 수 있다. 첫 번째. 혹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꾸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옆에 타워가 나왔어요. 지금 이 타워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타워는 충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이분이 그냥 번개를 맞은 것 같다. 그냥 그렇게도 해석은 해도 돼요. 그렇게도 쓰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이분이 번쩍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킹컵이 된다. 킹컵은 다른 거 아니고요. 나의 사랑 너에게 올인하겠다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번쩍해서 사랑을 올인한다. 그렇게 봐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일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의 직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번쩍하고 망하게 된다. 가능해요. 그럼 그게 여러분과 이분의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거는 모르죠.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타워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집이 망했대 라고 한다면 망한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집 안의 사정을 들여다봤을 때 이 일이 망하는 게 그 집에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가 하면 할수록 적자예요. 뭐 남는 것도 없이 그냥 겨우겨우 그냥 버텨나가고 있는 건데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서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털어내는 기회가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나와서 이제 돌이켜봤을 때 그게 맞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안 좋은 것이 벌어지는데 그것 자체가 일하고 관련된 부분이니 저는 직장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을 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 다가가고 그 다음날 이만큼 다가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이분이 번개를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정말 최선의 사랑을 하겠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요. 그냥 상당히 놀았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판도 좀 안 좋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카드는 머리이 아니야 정착하겠다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이제는 뭐 누구 만나서 그냥 썸이나 타고 잠자리나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솔직히 9개의 동전이요. 지금 요 상황과는 맞지 않거든요. 저는 얘를 철저하게 싱글 카드로 쓰는데 이분이 그냥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을 봤을 때 느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혼자서 놀고 저 사람을 굳이 사귈 생각은 없어서요. 뭐 그렇다고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억지로 누군가를 일부러 만난다던가 뭐 그런 거는 그닥 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뭐가 됐든 이거는 좀 혼자서 재밌게 논다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이분이 좀 다소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번지르르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남들이 보기에도 좀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캐릭터이실 수는 있겠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들 선호하죠. 뭐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요즘 누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좀 놀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5번 집이 2개나 나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좀 정착하고자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이 좀 이분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놀 만큼 놀았는데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 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번딩 카드가 있네요. 알면 알아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카드입니다. 뭔가 느낌은 오죠 여러분. 자, 옆에 카드를 올려봅시다. 본딩. 두 분은 본드 회사를 같이 다니셨나요? 그래서 본드라는 말이 나온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일단은 미로 카드가 나옵니다. 미로. 그렇군요. 크로스로드. 왼쪽 문, 오른쪽 문. 지금 왜 계속 이렇게 나올까요? 다들 헷갈린다는 의미인데 왜 헷갈린단 말이야? 자, 산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번호 조합을 찾을게요.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앞에 본드 카드 나왔죠. 접착제. 서로를 알아갈수록, 그리고 발견할수록, 우리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아. 라고 알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서로가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인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요, 하나같이 이 관계를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요. 여러분이, 이분을 좀 거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분이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워의 관점으로 볼 땐요, 여러분이 좀 놀랄 만한 어떤 사실이나 이분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비밀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런 거 있죠. 뭐 이분이 뭐 선입견을 다 빼고 들어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뭐 범죄 기록이 있어서 뭐 한번 갔다 오신 분이다. 뭐 혹은 뭐 결혼을 한번 하셨던 분이다. 혹은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있다. 기타 등등. 이분이요, 여러분을 상당히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사귀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을 계속 노력을 하다가요, 지치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이제 놓자,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것. 그리고 이 크로스로드를 여러분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분이요, 아무튼 이 타워 때문인데요, 지금 이 카드 안에서요, 이 밑에 5장 카드 있죠.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평평한 길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하나 튀어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철을 이렇게 넘어가면은 차가 확 넘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의 카드가 얘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길에는 없어야 될 무엇인가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뭔가가 지금 놀랄만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이게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라고 뭐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고 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뭐 이러진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다든지, 여러분이 뭐 아이가 있다든지,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분이 갈등한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지금 이 카드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걸 고민한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분에게 장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고민이 안 됐겠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릇이 작아서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는 없나 봐요 라고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헤매는 거죠. 지금 이 미로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도 답이 안 나오니 내가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간에 산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생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분에게 느끼는 것인지 이분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요, 사귀냐? 사귀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분이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고민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과 동시에 힘들게 뭔가를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산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망설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두 분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둘은 너무 잘 맞아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혹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근데 거기서 뭔가 좀 힘든 과정 하나를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상황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자, 번호 조합을 열겠습니다. 일단 여우가 있어요. 자, 여우는 핵심은 뭐냐,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봤다는 거죠.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내 사람이야 라고
훅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타워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 타워 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떤 일 하나가 크게 벌어지고 지금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냥 이걸 보고 그냥 제가 얘가 생각난 건데 두 분이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죠. 돈가스도 둘 다 같이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좀 큰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나도 이제 너의 사람이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사귀기로 했으니 그 아픔과 고통마저도 같이 나눠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여유가 없다고. 내가 이런 그 짐이나 이런 것들을 넘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더 사랑이 깊어지기 전에 그만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알겠다. 라고 이제 그 의견 존중할게. 라고 나가야 되잖아요. 끝을 내야 되는데 안 끝내요.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보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내가 이제 연락 안 할게. 너 그 일 해결 잘하길 바래. 라고 얘긴 하나 마음이 그 안에 아직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여우가 보는 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혹시 여러분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든 거를 좀 없애고 싶은 그 기회가 되는 건가?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죄책감인 건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드를 이제 열어봅시다. 두 분의 우연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한번 열어보도록 해보아요. 자, 일단 패스포트가 나옵니다. 일단 제가 8개의 동전이 일과 관련된 거를 있는데 지금 여기 서류 가방에 그 여권이 두 개나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열심히 출장을 다닌다라는 의미죠. 그럼 출장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딱 봐도 출장이잖아요.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뭔가 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이 아닐까.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만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스탠드업 코미디입니다. 자, 이분 자체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개그맨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그리고 상당히 개그스러운, 재밌는, 그리고 우리가 sarcasm이라고 하죠. 약간 비아냥대는데 그 안에서 뭔가 개그가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시니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지금 이거를 요인으로 지금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드업이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극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장 공연 이런 데서 알게 된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누군가와의 모임이었는데 그 자리가 공연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이분 자체가 그냥 좀, 대중 앞에 좀 나서는 분이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럴 수 있죠. 스탠드업 코미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일단 이분은요, 재밌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티스틱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사무실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번 집이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을 못 다니시는 분일 겁니다. 섹스, 키스, 허그가 있네요. 일단 이 분이 좀 밝히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비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섹스, 키스, 허그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뭔 것 같냐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느끼는 것 중에 만족되는 부분도 이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5번 집을 2개나 갖고 있으면 이걸 정말 잘하시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섹스, 키스, 허그를 할 때 너무 달콤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분과 잊지를 못하겠다. 이분과 함께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쁘게 해외 출장 다니고 스위스 제네바에 컨퍼런스 다니는 사람인데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이게 자신의 일을 하지만 이걸 제가 폄하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약간 불완전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조금 망설여지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지금 이게 어떤 그런 이분이 직업이 이렇다 그래서 갈등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이 관계를 갈지 말아야 될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킹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우네요. 여러분이 이걸 끝낼까 말아야 될까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서류 가방과 여권과 관련된 일이 거라면 여러분이 뭔가 회사적으로 뭔가 해결을 좀 봐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분하고 함께 가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아니 일은 일이고 사귀는 건 사귀는 거지 무슨 그딴 게 다 있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렇진 않아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천사의 조언 봅시다. 천사의 조언. 한 장 열어볼게요. 베지테리언이 나오네요.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죠. 새로운 방식의 섭취는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줄 것이고 아주 좋은 건강을 줄 것이며 강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채식주의자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몸에 좋은 것을 먹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가려서 먹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은 받지 않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카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절제라는 거잖아요.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런 쪽에 가까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걸 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분과 함께 가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건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절제한다라는 건데 그게 좀 중요한 건가 봐요. 지금 이 리딩에서 노가 나오네요. 난 아니야. 너. 근데 이 카드 안에요. 노 느낌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 봅시다. 기회라. 기회라. 느낌인데요, 여러분. 그냥 요 카드가 딱 나왔을 때 저 개뿔 아무것도 그 능력 없는 구독자 2만도 안 되는 허접한 타로 리더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이분이랑 정말 사랑에 빠지는데 여러분이 일을 선택하나 봐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일명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요 카드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분과 망설이는 것, 이 여우가 되는 것도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네요. 고민하는 거였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떠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좋습니다. 키스, 섹스, 허그예요, 여러분. 이거 좋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무슨 그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라고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라는 카드가 나와서요. 이분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회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기회 카드가 딱 나오고 나서 보여지는 게 이 카드였어요. 여러분이 좀 바빠지시거나 멀리 가서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는 건가.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보는 것, 이런 것도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세 번째 스쿠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템 설명할 때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부릉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스쿠터입니다. 스쿠터. 카드를 이제 열어가면서 볼 텐데, 이 카드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알아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알아내 보아요.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수성의 역행입니다. 수성의 역행은 저희 리딩 들어와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다 뭔지 아십니다. 수성이 말 그대로 역행을 하는 건데요. 역행이라는 게 이제 뒤로 빠꾸를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궤도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나도 같이 달리고 있는데 내 차는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이제 레트로그레이드의 에너지인데, 일단은 수성의 역행은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1차는 이미 지나갔고요. 2월 26일에서 3월 21일까지 였고, 2차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6월 30날부터 7월 24일까지가 2차고, 3차는 10월에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요렇게 이제 3번 정도 1년에 있게 되는데요. 이 수성의 역행이 일어날 때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자기기에 오류가 생깁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수성의 역행이 있을 때 안테나 전파나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전화가 안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를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되돌아보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되돌아본다는 말 안에 포함된 건 뭐냐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너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가 같이 세트로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게 뭔가 잘못된 실수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다소 실수가 많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 안 할 말 다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운명적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카드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카드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과 인연이 끊어졌던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별이 됐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등학교 때 같이 동네에서 살았던 뭐 오빠, 뭐 동생, 뭐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돌아온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뭐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기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6월 말이 되겠죠. 6월 30일.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게 10월 24일이니까 열어봅시다. 열어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in 캔서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요. 자, 참고적으로 이번 6월 30일 수성의 역행은 캔서 계자리에서 있습니다. Mercury retrograde in Cancer. 이게 한 문장이죠. in Virgo. 그렇군요. 처녀자리를 의미하는데 이 두 별자리와 관련이 있는 분이다도 가능합니다. 계자리인데 태양궁이 상승궁은 처녀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요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도 가능합니다. 일단 계자리 분은요,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의 일을요, 나의 직감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이 직감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얼마나 끌리고 있냐예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가야 되고 이 정도일 때는 물러나야 되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계자리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실패하고 내가 어떤 데미지를 입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는 게 맞는 거지. 쪽에 가까운 별자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내가 까이거나 나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받을지언정 이렇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지 않니?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계자리에 가장 반대되는 느낌이 처녀자리예요. 처녀자리 분들은 1부터 10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가 있고, 만약에 이게 실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테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솔직히 상당히 반대되는 성향인데,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침착한 분이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캔서가 계자리가요,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들은 모두 과거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과거에는 뭐 이랬으니까 뭐 이번에는 뭐 다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과거에 이랬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분 자체 성향을 말해주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을 겪어왔는데 그 일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뭔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럴 때 너도 그럴 거겠지 라고 판단하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자, 이분 캐릭터를 좀 봅시다. 캐릭터 상당히 좀 자유분방하고 그런 게 계자리라고 볼 때는, 처녀자리 분들은 학자분들, 박사, 뭐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귀여운 표정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떤 캐릭터이신가요? 궁금해서 꺼낸 건데 요런 느낌이신가 봐요. 눈이 동그랗고 일단은 좀 귀여운 느낌이시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분들이 좀 인기가 많죠. 그리고 상당히 크게 웃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이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 카드 안에서도 눈까지 같이 웃고 있는 게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미소로 대하는 다소 좀 친절한 성향이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이분이 수성의 역행이라면 과거의 분일 확률이 높다라고 볼 때 여러분의 과거의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진짜 이런 얼굴인지. 혹은 나는 과거의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 혹시나 과거에 좀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느낌의 사람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move on 카드가 나오네요. 그래요. 일단은 이 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꺼내고 있는 카드들은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꺼내고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이분이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잖아요. 과거에서 돌아오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에서 떠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B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에 문을 열고 나와서 A로 왔다라는 거죠. 원래는 A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인 거죠. 그 말인즉슨 이분은 지금 현재 이별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볼 때는 뭐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도 가능한데, 자, 한번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나이트 원즈네요. 일단 쾌활하신 분 같습니다. 쾌활하신 분. 자, 4개의 원즈입니다. 그래요. 괜찮네요. 7개의 스워드가 있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카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즘엔 또 그렇게 막 싫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뭐라는 생각도 또 들긴 들어요. 자, 스타 카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퀸 펜타클이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좀 놀란 게 이분이 지금 캔서를 꺼냈잖아요. 그런데 캔서와 관련된 카드가 안 나왔어요.
오히려 나왔다면은 벌고와 관련된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처녀자리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처녀자리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이분이요, 어떤 누군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별이 됐든, 그러니까 된 상태인지 아니면 곧 이별을 할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별을 해서요, 흔히 말해 여러분 쪽으로 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과 아는 사람인 건지 같이 사귀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위치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위치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대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뜬금없이 뭐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랑 어렸을 때는 뭐 청주나 뭐 이런 데서 천안에서 같이 살았다라고 할 때 이분이 일 때문에 대전으로 오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귀기 위해서 온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어야지 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로 온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놓고 여러분이란 사람을 특정해서 난 여러분을 만나서 무언가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으로 본다면요, 그 가정으로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러분이 이 스쿠터를 왜 선택하셨냐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 과거의 사람이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려고 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을 뺏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자리의 에너지입니다. 뺏어 오는 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뺏어 올 때 너가 안 흔들리면 내가 널 못 뺏겠지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게 개자리예요. 내가 뺏으려고 너한테 왔잖아. 그런데 너가 흔들렸잖아. 그리고 너가 오려고 하잖아. 그럼 그게 맞는 거지. 너의 마음을 따라야지. 마음을 어떻게 안 따를 수 있어? 개자리인 나는 이해가 안 돼. 제가 왜 뺏어오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게 7개의 칼이 나와서 그래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무엇인가 안정적인 것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솔직히 이게 미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뭔가 밝은 미래를 꿈꾸겠어, 뭐 이렇게 말하려고 나왔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을 흔히 말해 뺏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이 스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어떤 누군가와 좀 진지하게 가고 있을 때는 이분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쉽지가 않겠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을 찾아오려는 거 맞고요. 저는 이게 여러분으로 보여지거든요. 퀸 펜타클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인자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함, 뭐 이런 것들에 좀 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과 결혼을 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요, 결혼을 할 만한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냥 여러분을 한번 쿡 찔러서 한번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겠니 정도를 하러 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명이 어떻게 이걸 바꿔놓을지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돌아온다라는 카드를 제일 처음에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맞는데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건데 여러분이 당연히 나한테 오겠지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왜 죄책감이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 게 맞긴 맞네. 그렇긴 한데. 자, 들어봅시다. 사이킥 커넥션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대화는 단순히 단어에 그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 그것 이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이 두 사람이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그 텔레파시 같은 게 통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대화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두 분이 만약에 진짜 위치적으로요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리딩의 핵심은 뭐냐면 레트로그레이드, 즉 돌아온다라고 가정할 때 두 사람은요 어쨌든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로케이션적으로.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자, 일단은 3-4마리 일단 대화를 하자. 사람들이 많은 공간 내서 대화를 하자 카드죠. 자, 그리고 그래요. 반지. 솔직히 반지가 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레트로그레이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내가 그냥 돌아온 건 그냥 찝쩍대려고 돌아오는 건 아니야 라는 의미죠. 진지하게 돌아오고 싶은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때려야 될 것들, 채찍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 라고 카드가 꺼내지네요. 아니면은 이 상황, 여러분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한테 채찍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번호 조합을 찾을게요.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얘를 엽시다. 오늘 번호 조합을 먼저 열면서 갈게요. 자, 지금 제일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12번 카드입니다. 그죠? 12번. 근데 번호 조합도 12번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 카드를 안 꺼내도 돼요. 지금 이 안에 번호 조합이 있잖아요. 번호 조합이 12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카드는 12번이 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을 그냥 꺼내놨고요.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 것 같아서 꺼내기도 했어요. 자, 여기는 새가 4마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공공의 장소에서 수다 떤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럿이서 있는 장소,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곳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대화 안에서 이분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같이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예요. 너는 내 사람, 너는 나의 반지 라는 겁니다.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완벽하게 내 마음을 알았고 이 반지를 받을 사람은 너야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부엉이 2마리가 있죠. 이 2마리는 평생 이 2마리가 떨어지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같은 12번이라도 이것은 커플 카드가 아니고요. 이게 커플 카드예요. 이건 대화 카드고요. 그래서 커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반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예요. 왜냐면 나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카드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나 이 사람이 하는 말 같은 게 머릿속으로 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아주 강렬하게 멀리서나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너가 요즘에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슬퍼 라고 계속 뭔가를 보내게 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어진다든지 그리워진다든지 갑자기 좀 슬퍼서 눈물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사이키 커넥션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두 분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뭔가 대화가 없는데 이걸 그냥요, 그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두 분과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술 마시고 하는 건데요. 그 안에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이걸 계속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대놓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 자체도 아니라고 볼 때는 그냥 이분이 계속 여러분과 만나지 않고 뭔가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같기도 해요. 카드를 좀 더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제 느낌적으로 그럴 확률은 좀 적고 두 분이 만날 확률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있잖아, 우리 둘만 잠깐 뭐 얘기 좀 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는 그냥 밥자리로 끝나는 건데
이분이 바라는 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지금 나 스스로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말을 못한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고, 뭐가 됐든 이분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떠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막 그냥 뭐 그래요 뭐 두 분이 만나서요 뭐 고백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7개의 칼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당장 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줬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집카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길게 사귀는 어떤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가 좀 흐리멍텅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안 나오고 나는 너에게 고백을 할 것이야, 이 카드가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게 말을 전달한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전달시켜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 에너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속 시원하게 반지 갖고 와서 나랑 사귀어줄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여러분도 흔쾌히 그걸 예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쉽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은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어쨌든 운명의 상대자니까 두 분은 어떻게든 가겠죠. 좀 쉽진 않겠으나 일단 두 분이 어떤 인연인 건지를 좀 여러 가지 힌트들을 꺼내면서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한 장을 꺼내 볼게요. 자, 편안한 강아지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은 개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이분이 약간 개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친구입니다. 친구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개라는 아이템은 타로에서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혹은 개를 산책시켰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아무튼 컴포트라는 단어까지도 나온 걸 보면은 아주 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두 분은 정말 친한 관계에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분을 막 기다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분이 여러분한테 고백한다는 게 왜 그래 소름 끼쳐,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은 정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핵폭탄이 있네요. 자, 뭔가 벙하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이 폭탄이 뭔 것 같냐면 이분에게 벌어지는 큰일 같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이별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밥자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놀라게 되는 상황인 거죠. 나 그 친구랑 헤어졌다 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폭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냥 이것도 여러분께 남겨놓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리딩과 관련이 있는 아이템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니까요. 자, 이모셔널 힐링입니다. 자, 감정적인 힐링이라는 카드인데요. 일단 힐링은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아니고 이분이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의 오래된 그 아픔에 대한 것이 힐링이 됨으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는 의미의 카드인데, 제가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 중에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분이 누군가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리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이분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헤어진다는 그 자체가 사건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 폴링 카드도 뭐냐면요, 솔직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라기보다는, 솔직히 제가 이 카드 꺼낸 이유는 두 분의 어떤 연관 관계 이런 걸 보고 싶어서 꺼낸 건데, 이건 감정적인 카드입니다. 솔직히 이 두 개가 같은 카드거든요. 그냥 물방울 같은 나의 감정이 뭐 튄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건데, 자, 카드는 거의 다 나왔어요.
이 리딩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여러분하고 이분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현재 그 사귀는 사람이랑 약 한 7년 정도 사귀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잔잔하게.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떤 누군가와 사귀었다가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헤어지고 이별하고 이분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또 알고 있는 한 두세 명의 친구, 그래서 총 한 5에서 6명 정도가 삼겹살을 먹으러 만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나 좀 힘들었다부터 시작해서 나 이별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생 많이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상황에 그 삼겹살을 먹으면서 여러분에게 나 너 좋아했대 이러고 그냥 술 취한 김에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뭔가를 보내는 거죠. 뭔가 사인을.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그거를 눈치를 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서 여러분이 하는 스탠스는 뭐 같냐면 이분을 치유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힘들었다면 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도와주면서 서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라. 헷갈리게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분이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하고 운명의 상대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느껴지기엔요, 이분 헷갈리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라라는 말 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이분을 거절한다는 말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리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라. 일단 몇 달 안에 라고 합니다. 몇 달 안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자, 몇 달 안에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은 2차 수성의 역행이 아니었나 보네. 2차가 6월 30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은 거지. 그러니까 10월 24일 3차 수성의 역행 때 뭔가가 있을 수 있겠네. 그렇게 그냥 남겨놓읍시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분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지금 나온 건 두 분이 지지고 볶고 너무 이쁘게 잘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뭔가 시작조차도 아직 안 됐는데 이런 상황으로 이제 뭔가가 진행이 될 것이다 같은 느낌으로 그냥 끝났어요. 앞으로 이게 시즌 1의 첫 번째 화라면 한 에피소드가 한 7개, 8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이분이 고백하거나 하는 것 같진 않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쿠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거의 1년 만에 다시 가지고 온 운명적 사랑 나의 세렌디피티 리딩을 해봤습니다.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